오늘 2026년 5월 18일부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농지를 전부 조사합니다. 195만 4천 헥타. 전국 모든 농지를 위성과 AI 드론까지 동원해서 2년에 걸쳐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농사 짓는 분들, 땅 빌려서 농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모님한테 농지 물려받으신 분들까지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이 농지전수조사가 대체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며칠 전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이 뭘 바꾸는 건지, 농민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30년 된 농지법, 이번에 진짜 바뀌는 걸까요?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전국 농지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이승만 정부 시절 농지개혁 때도 전쟁통에 완성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서 가격이 비싸다.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실행에 들어간 겁니다. 동시에 지난 5월 7일에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 개정과 전수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정부합동 추진단이 꾸려졌고 농산물 품질 관리원을 중심으로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새로 뽑습니다. 예산도 2년간 약 1,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규모만 봐도 이번엔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농지법이라는 법이 어떤 법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농지법은 1994년에 만들어져서 1996년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뿌리는 헌법에 있어요. 헌법 121조에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한자를 풀면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소작농들이 땅 없이 남의 땅에서 일하다가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던 역사, 그 아픈 경험에서 나온 원칙이에요. 농지는 투기 수단이 아니라 농업 생산의 기반이다. 이걸 나라가 지키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6조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가 농사 짓거나 지을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그런데 현실은요. 이 원칙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숫자로 보면 확실합니다. 전체 농지의 약 절반이 임차 농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거예요. 정식으로는 농지 임대차라고 합니다. 임차 농지 비율이 2013년에 이미 50%에 도달했고 지금도 47에서 50% 사이로 추정됩니다. 농지법이 원칙적으로 임대를 제한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절반 가까운 농지가 빌려서 짓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거 아셨어요? 전국 농지 평균 가격은 제곱미터당 5만 3천 원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농지는 18만 4천 원이에요. 3배가 넘습니다. 수도권 농지가 비싼 이유가 뭐겠습니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개발 기대감 때문이에요. 농사 짓지도 않으면서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 농지를 사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2019년부터 5년간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 중 21%가 불법 임대였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더 심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GSN J-인스티튜트 박석두 연구위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금의 농가 고령화율과 영농승계율이 그대로 가면 약 15년 뒤에는 전체 농지의 84%가 비농민에게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사 짓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이시고 그분들이 은퇴하시거나 돌아가시면 농지는 자녀에게 상속되는데 부모 농사를 이어받을 후계농을 확보한 비율이 전체 농민의 5%밖에 안 됩니다. 100명 중 5명만 자식이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95%의 상속 농지는 농사 짓지 않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경자유전 원칙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가 보입니다. 농지법 제정 당시인 1994년에는 농가가 약 180만 가구, 농가 인구가 68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통계청 2024년 기준으로 농가 약 100만 가구, 농가 인구 약 200만 명입니다. 농가 수는 절반으로 농가 인구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경지 면적도 200만 헥타에서 150만 헥타로 줄었고요. 농사 짓는 사람은 급격히 줄었는데 농지를 사고 파는 시장은 활발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연간 농지 매매 거래량이 전체 농지의 3%를 넘는데 이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동화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면 농지법이 이걸 막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줄여서 농취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지를 사려면 이 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농업 경영계획서를 심사해서 발급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재배할 작물, 노동력 확보 여부, 농기계의 보유 현황, 거주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기만 하면 발급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서류만 갖추면 통과되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2021년에 LH 직원들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투기한 사건이 터졌죠. 그때 농취증 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농지위원회도 만들고 농지원부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바꾸는 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액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농식품부 자료 기준으로 2019년 약 48억 원이었던 이행 강제금이 2023년에는 112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5년 사이 2.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위반 사례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가파르게 늘었다는 증거예요. 처분 명령을 내려도 실제 매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요.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게 이번 전수조사와 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전수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올해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에 취득된 농지 115만 헥타입니다.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기본조사를 합니다. 행정정보와 위성영상, AI 분석을 활용해서 심층조사 대상을 추려내는 단계입니다. 8월부터는 위반이 의심되는 필지에 대해 현장 점검을 나가는 심층조사가 시작됩니다. 내년 2027년에는 1996년 이전에 취득된 80만 헥타까지 조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위성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이 땅이 실제로 농사에 쓰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AI가 먼저 걸러내고 의심스러운 곳은 사람이 직접 가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불법 임대차, 무단 시설물 설치, 무단 휴경까지 전부 점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기본조사 기간에 농지임대차 특별정비기간도 함께 운영합니다.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을 제대로 맺으라는 거예요. 또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것도 유도합니다. 이건 사실 당근이에요. 지금 정리하면 봐줄 수 있으니까 이 기간에 하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부분에서 농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임차농 보호 문제입니다.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땅 주인이 조사에 걸릴까봐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면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걱정만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2024년에 친환경 직불금 부정수령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지 못한 친환경 농업인들이 지주한테 친환경 인증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받거나 일방적으로 농지를 회수당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지금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불안한 일이에요. 전체 농지의 절반이 임차농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절반의 농지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땅을 뺏길 수 있다는 건데 정부 발표에 임차농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임차농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는 했지만 신고센터만으로 충분한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 5월 7일에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후 관리를 확 조이겠다는 겁니다. 가장 큰 변화부터 말씀드리면 처분 명령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안 지으면 시장이나 군수가 처분을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건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지자체에서 지역 유지나 아는 사람, 농지에 처분 명령 내리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걸 해야 한다로 바꿨습니다. 의무입니다. 안 하면 농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상급기관 개입 근거도 만들었어요. 두 번째로, 처분 명령을 받았는데 배우자나 자녀, 본인 소유 법인한테 농지를 넘겨서 규제를 피하는 꼼수를 차단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은 겁니다. 세 번째, 상속이나 이농으로 받은 농지에 소유 상한 1만 제곱미터를 폐지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붙었어요. 해당 농지를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기관에 맡겨서 임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소유는 하되 놀리지는 마라. 농사 짓는 사람한테 빌려줘라. 이런 구조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농지를 물려받은 도시 사는 자녀가 그 땅을 그냥 놀려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팔기엔 아깝고 농사 짓기엔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유휴농지가 되는 거죠. 지목기준 전수조사와 농지대장 간 차이, 면적이 약 35만 헥타로 추정되는데 이게 전국 경지면적의 약 23%에 해당합니다.
서울 면적의 5배가 넘는 농지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상속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맡기게 해서 실제 농사 짓는 사람한테 연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소유권은 상속인이 갖되 임차인 선정 권한은 농어촌공사가 갖습니다.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는 모델이에요. 이게 잘 작동하면 청년농이나 귀농인이 농지를 구하기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농지조사원이 다른 사람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문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장 점검을 나가도 출입 근거가 불명확해서 실효성이 떨어졌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조치들이 충분하다고 느끼시나요?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박석두 이사는 이번 전수조사가 적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농지 소유와 이용, 임대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을 반영해서 제도와 관리 체계를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농촌의 현실은 경자유전 원칙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농가 평균 소득이 약 5,06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순수하게 농사로 번 농업소득은 958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소득의 19%예요. 나머지는 농업 외 소득이나 정부 이전 소득으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기 어려운 구조에서 농사 짓는 사람만 땅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경자유전을 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농지가 농업 생산에 쓰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의 문제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개정안에서 상속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한 것도 그런 방향이고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것도 그 첫걸음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임차료 수준을 보면 2024년 농지정보 시스템 기준으로 전국 평균 제곱미터당 275원입니다. 논이 275원, 밭이 260원, 과수원이 342원이에요. 이 임차료 체계가 전수조사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불법 임대가 양성화되면 임차료가 오를 수 있고 그러면 이미 빠듯한 농가 경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특히 축산농가는 지난해 소득이 약 5,3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거의 20% 급감한 상황이라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기면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뉴스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30년 전에 만든 농지법이 지금의 농촌 현실을 더 이상 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첫 번째 시도가 지금 시작됐다는 겁니다. 전수조사는 단순히 불법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농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처음으로 제대로 파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초통계조차 기관마다 150만 헥타, 160만 헥타, 195만 헥타로 제각각이었으니까요. 지금쯤이면 모내기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번 전수조사 기간에 임대차 계약이 서면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고 계신 분들은 임차농 보호신고센터 번호도 미리 알아두시고요. 이 조사가 적발의 칼이 아니라 농지제도를 바로잡는 거울이 되길, 그래서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땅을 쓸 수 있는 세상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